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민스입니다. 예, 오늘도 역시 유튜브와 함께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 중동 정치에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이고 있는 거고요. 과연 이란이 핵 합의를 할지,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뉴스가 되겠네요. 거기에 맥락 일환으로 친이란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가 이 미군 드론 공격과 그리고 미국의 대응 뉴스가 알자지라에 실렸습니다. 관련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전에 알아야 될 상식 두 개가 있어가지고요. 그거 두 개를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하고, 본 기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유럽 국가들 상임이사국과 그리고 이란이 지금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을 맺고 있죠. 네. 음. 이것을 JCPOA라 부릅니다.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포괄적 공동 계획을 추진하는 나라는 총 5개국 플러스 1의 이란 함께 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그렇게 되죠. 거기다가 독일까지. 이렇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프랑스, 러시아,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이란까지 합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독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나라는 그렇죠. 유엔의 상임이사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Permanent Members 이렇게 되고요. 하필이면 또 이 나라들 5개 특징이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 하에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되어 있는 공통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 맺기 전에 미국 소련이 이미 냉전 시대 때부터 이 핵 확산에 대한 합의를 해오고 또 갈등도 겪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어져 오는 것으로 오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독일도 역시 유럽에서 꽤 큰 영향력을 미치고 온 나라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 물론 아메리카지만,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란이 왜 여기에 중요한 시각을 두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핵 확산 금지 조약 같은 경우는 북한에 유명하죠. 2003년에 두 차례 탈퇴했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 한 거는 2003년에 탈퇴를 선언한 적이 있고 지금도 핵확산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란이 지금 핵 보유를 하기 위한 움직임을 아주 크게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 핵 확산 금지 맥락으로 핵 합의를 하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일단 이 주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15년간 우라늄 농축 기준 3.67% 이하로 제한시키고요. 저농축 우라늄 재고를 감축시키고 10년간 우라늄 농축은 나탄드 시설에서 구형 원심 분리기 5,060기만 시행합니다. 그리고 수일 내에 이 포괄적 공동 계획을 승인하는 신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과 동시에 기존 안보리 대이란 제재 결의 일괄 종료합니다.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는 2015년 7월 14일에 합의됐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 때 2018년 5월 8일 이 협정에서 탈퇴했죠. 하지만 최근에 이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복귀를 했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와중입니다. 현재로서. 하나씩 보면요. 잘 간단하게 여기 지금 3.67%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조금 보니까요. 우라늄이라는 게 결국엔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료지 않습니까? 저농축 우라늄이 20%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농축 우라늄 수준에선 절대 폭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최소한 85%, 90%의 우라늄 농축 수준이 돼야 원자폭탄의 에너지가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의 기법 중에 하나가 원심 분리법인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것도 역시 효율적으로 이 우라늄 농축에
그 방법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방법들을 낮추겠다는 얘기죠. 결국 최소한 필요한 정도만 우라늄 농축을 해라.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을 지키면은 앞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모두 종료시키겠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선셋이죠. 일몰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재를 종료하면서 그 전에 있던 이 모든까지 전부 다 소급 효과를 보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란은 이거 지키면요, 앞으로 경제 지원은 물론 제재했던 모든 부분이 모두 깔끔하게 종료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새로 저번 행정부죠. 오히려 핵 확산을 막고 이렇게 경제 지원을 하면은 오히려 그 경제 지원으로 핵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강력하게. 일단 이란이 당장 급한 경제 제재부터 푼 다음에 한숨 돌리고 다시 핵을 개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비공식적으로. 그런 모습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판단해서 탈퇴를 선언한 적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실제 이게 첫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 때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잘 이루어졌었던 부분이죠. 실제로 이란 경제가 해제가 됐습니다. 조금씩 해제가 되고 은행도 개설되고요. 그래서 2015년쯤에 우리 쪽도 이란 쪽으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진출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란 붐이 잠시 불어가지고 이란 언어도 가르치려는 강좌 그 붐도 있었고, 아무튼 그랬는데 지금 다시 갈아엎어지는 부분이었다가 다시 또 복귀하려고 하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분위기인데, 이것도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난항을 겪게 되는 매개체, 미국과 특히 미국과 이란의 관계였겠죠. 이 미국 이란은 현재 아주 앙숙 관계로 지금 외교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이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미국은 계속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또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따가 얘기하게 될 건데요. 여기서 이력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 경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친이란 민병대 공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서 친이란 민병대 2차 공습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난항을 겪을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서 알게 될 부분이고요. 네, 친이란 민병대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네요. 사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차례 공격 명령을 내렸는데, 이때가 취임한 이후로 그게 이 총이 2개입니다. 다른 공격 명령을 내린 거는 아직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공격 개입하는 거요. 그런 와중에도 어느 정도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4월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인가 그때 이란 핵합의 관련 해가지고 그러니까 라이시 대통령에 관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그 배경도 역시 이 핵 합의 복원 협상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때 라이시가 당선이 됐고요. 네, 돼가지고 사실 그때 이 핵 협상이 오히려 난항을 겪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죠. 물론 국가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고 국가 체제 유지를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협상과 타협의 태도로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당장은 20일 날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했습니다. 이란이. 지금 미국 행정부는요, 이거 하려고 해요. 사실 이란에게는 채찍과 당근을 둘 다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근이라고 한다면은 핵합의 복원을 통해서 경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채찍이란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이란 민병대 공습, 이런 식으로 이란의 그 군사적인 도발을 좀 어떻게 억제하려고 하는, 친이란 민병대라는 건 결국 뭐 이란이랑 같은 편이니까요. 지역은 다르지만은 비슷한 부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복원 협상 중단하고 라이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거의 2일 되자마자 됐죠. 그리고 이때 라이시 대통령이 IAEA,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죠. 여기에서 우리 이란 국내에 원자력 현황을 보여주지 않겠다, 문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친이란 민병대가
그 미군 쪽으로 미사일을 날렸었죠. 최근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대표적으로 들어가지고 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 6월 27일 2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게 채찍인 거죠, 결국엔. 당근은 이란 핵 합의를 어떻게든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채찍을 던지는 거는 좀 간접적이긴 하지만은 친이란 민병대에 공습을 가하는 모습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핵 합의 관련 경과는요, 조선일보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알려드릴 부분은요, 그럼 친이란 민병대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조사하다가 많이 알게 됐는데요.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는 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어로는 Popular Mobilization Forces 이렇게 됩니다. 네, 이 아랍어로는 이렇게 됐어요. 네. al-Hashid, al-Sha'abi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대강 발음했을 때 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뜻은 비스무리하게 발음될 수 있고요. 이라크 인민동원군이라는 명칭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막연하게 생각하면요, 이라크 인민동원군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라고 동일 취급할 수도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결론만 내리자면은 다른 존재예요. 하지만 둘 다 목적은 비슷하다는 거.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그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는요, 이라크 인민동원군 산하 조직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만들어진 것들은 이들이 먼저 만들어졌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들이 통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라크 인민동원군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상당수 시아파입니다. 보시면 성분 다양해요. 이라크 정부가 후원하는 무장단체입니다. 무장단체고요. 통솔기구입니다. 하나의 그냥 통일된 군대가 아니고 여러 가지 팩션, 그러니까 그 조직들이 많은데 그 조직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 준 군사 조직이 있지만 본부는 바그다드에 있습니다. 이라크 수도이죠. 근데 이거는요, 지금 친이란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역사적인 군대는 아닙니다. 원래는요, ISIL 이거죠. 이거 IS에 대항하기 위해 원래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공공의 적이죠. 그 당시 시리아랑 이라크 그 국경 지방에 엄청나게 큰 IS 스테이트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현재로서는 사실상 IS가 영토적으로 거의 상실하고 영향력을 많이 잃었죠. 지금은 이제 지하 네트워크, 뭔가 전 세계적인 이런 통신 네트워크로 그런 방법으로 조직을 하고 대항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영토상의 개념은 거의 뭐 사그라들었죠. 그렇다 보니 이라크의 입장에서는 이런 조직들을 완전히 없애기는 또 애매한 거죠. 그리고 그 시기에는 또 이미 이란이랑 이라크는 연계가 많이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지금 미군도 역시 IS로 소탕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IS가 거의 사라졌으니까 미군도 일단 분쟁 후속 조치로 어느 정도, 물론 철수를 꽤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그때 거의 같은 맥락으로 같이 싸웠던 이런 이라크에 있는 인민동원군들, 이런 부대들이 원래는 좀 협력을 했는데 지금은 공공의 적이 사라지니까 쉽게 말하면 적이 된 거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이라크 동원군 중에 유력한 상당수가 시아파 군대이고 이게 시아파 민병대이고요. 친이란 성향을 지니고 있는 그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는 거의 100%는 친이란입니다.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산하 조직이 카타이브 헤즈볼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있는 그 조직 이름만이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아랍어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IS 소탕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뭔가 변질되는 모습이죠. 카타이브 사이드 알-슈하다 이것도 KSS로 줄일 수 있는데 원래도 이것도 역시 IS가 그 다마스쿠스 이런데 남부 이런데 막 장악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위협을 가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수호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다가 이후에는 친시리아 정부군으로 아사드 정부를 옹호하는 쪽으로 갔죠. 아사드 역시 이란이잖아요. 친이란 계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엔요 반미적인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이라크 인민동원군이 현재 미군 연합군이 있는 쪽으로 미사일 날려가지고 미군이 대항을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참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진짜 이제부터는 본 기사가 될 거니 꼭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중동 정치에서 꽤 떠오르는 정치 키워드가 방금 말씀드린 포괄적 공동 합의, 그러니까 이란 핵협상이랑 그리고 이 이라크 인민동원군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알자지라에서 가져온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2차 공습이에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 대통령 재직 이후로 두 번째 공격 명령을 하달함으로써 그 이라크 성부 집단에 대응을 할 때 시리아에서 연합군을 지휘한 미군은 이란에 충성하는 무리들과 맞대응 폭격을 감행하였다. 돼 있고 지역 보도에서는 몇 차례 포탄이 데이르 알-에소르 지역에 있는 알-오마르 유전지대 인근에 떨어졌으며 이곳은 AS에 항전하기 위해 주둔한 국제연합군이 주둔한 곳이다. 또한 이 포탄들의 근원은 데이르 에소르 지역 이내에 시리아 정부에 충성하는 군대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연합군은 여러 발의 포탄으로서 대응하였고 이때 그 지역은 큰 경보와 긴장감이 돌았다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그 어느 정도 약간의 의역은 있는데요. 거의 기사의 의도와는 많이 다르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바로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지역 자체가 봐야 될게요. 데이르 에또르라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시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데이르 에소르가 있습니다. 그 시리아 동부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별표 나라가 이라크인데 이렇게 대강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는 지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지만 이라크에서 시리아 중심지가 이제 이쪽에 가면 알레포가 있을 것이고 밑에 가면 이제 다마스쿠스가 있을 건데 이쪽으로 가는 교통의 육충지에 있습니다. 아무튼 교통이 꽤 동부에서 발달된 곳이고요. IS가 한때 이쪽을 많이 지배를 했던 부분이 있죠.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IS가 지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 이 빨간색 표시된 곳이 오마르 유전지대입니다. 여기가 꽤 큰 유전지대로 알려 있는데 이쪽이 바로 지금 현재 국제연합군이 미국을 위시한 주둔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 친이란 시리아파 민병대가 미사일을 날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탄들의 근원은 결국 시리아 정부 즉 시아라인, 이란, 시리아 정부군 그리고 레바논 헤즈볼라 이런 식으로의 계열의 찬성 지지 충성하는 그런 민병대가 근원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이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은 맞대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으로 여기 있으면 기사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네, 그러면 이 데이르 에소르주의 상황을 약간씩 또 언급을 해야 되겠죠. 일단 데이르 에소르주 내에 유프라테스 강이 아까 있었죠.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유프라테스가 이렇게 제가 선으로 해놨었죠. 이 유프라테스 강 북쪽과 남쪽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북쪽은 시리아 민주군이 현재 통제하고 이 남지역은 시리아 정부군이랑 그들의 충성하는 민병대 통제하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민주군 자체도 IS 소탕을 위해서 항전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시리아가 진짜 복잡한 이 군대 역학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시리아 민주군이 사실은 반정부군이에요. 하지만 정부군이랑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IS 격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아무튼 이렇게 적과 적이 또 같은 입장을 지닐 수 있는 아주 복잡한 구조이긴 했는데 지금 좀 불리한 입장이긴 해요. 좀 지원이 많이 끊겨가지고 그래서 통제하에 있어도 아직 건재하나 봅니다. 네, 그래서 시리아 민주군에 대한 설명도 잠시 했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 대형 타격으로 시리아에 2개, 이라크에 하나 해서 친이란 집단에 의해 사용된 시설에 타깃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은 이 공습들은 자기 방어, 정당 방위, 셀프 디펜스라고 원문에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아랍어로 번역했을 때 영어로 하면은 맥락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Foreign Policy,
이게 이제 워싱턴 모스터 컴퍼니에서 배포한 거죠. 이 매거진에 따르면 미 북방부는 미군에 대응하는 친이란 민병대들의 일요일 드론 공격 전 수주 동안 감시했다라고 보도했고, 이란이 이라크, 시리아 내에 프락시, 내리 군대를 통해서 쌓은 영향력이 증가하는데 미국의 공격이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번 미국의 공격은 핵 협상 복귀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와 이란의 취약성이 큰 대화의 장을 더 난국으로 치닫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 이 네 번째 문장은 좀 의역을 했는데 아마 기사 원문이랑 크게 의미가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아까 첫 문단은 언급을 했으니까 두 번째부터 보면은 네, 지금 미국의 입장은 당연하죠. 자기 방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 일단은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에서 먼저 미사일이 날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습을 했다라는 것을 엄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배경에는 물론 그들의 미사일 날림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란이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립 군대 세력들,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시아파 민병대들, 친이란, 네, 그런 민병대들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고 이 민병대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도 아주 괄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초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참고로 포린 폴리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유명한 신문 컴퍼니, 이거 세뮤얼 헌팅턴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문명의 충돌을 저서를 만드신 분이 있죠. 아주 유명한. 네, 그분이 여기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분이 상설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좀 상식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라이시 대통령이 이제 18일 날 당선되고 20일 날 핵 합의를 탈퇴하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했죠. 네, 그렇게 돼서 어차피 지금 핵 합의가 난국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이 또 공격을 했잖아요. 친이란계에. 그래서 더욱더 이란과의 대화가 어차피 취약스러운 성격이 강한데 더 여기에다가 콤플렉스하게 만들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렇게 요소만 봤을 때는 핵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당장은 좀 적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될지 모르죠. 이거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하나의 시그널인 거죠. 뭐 장기적인 시그널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란하고 미국이 각자 이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믿고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요, 이러한 사건 엄밀히 말하면 뭐 선제 타격을 지금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가 했지만 결국 미국이 공습한 건 사실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난이 아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 어떻게 지금 아자질에선 쓰고 있는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시리아 국경에 있는 이라크 인민동원군을 타깃으로 삼은 미국 공습 배경 제가 좀 의역을 했어요. 백드롭이라고 지금 제가 아랍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백드롭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아무튼 모든 관련 집단들의 자제를 함과 동시에 갈등 확대를 피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단체별로 언급을 할게요. 일단 유엔은 일단 아랍계 국가가 꽤 많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일단 평화, 안정 그리고 세력 균형에 촉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이상의 전쟁을 그리고 갈등 요소를 늘리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공습을 당연히 뭐 인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 행동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내심 담고 있는 여기서의 그 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라크 보겠습니다. 이라크는 과연 이 공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공습지와 아주 그 가까운 곳, 물론 뭐 이라크 지역도 타깃을 하나 삼았었죠. 그래서 이라크도 은밀히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죠. 이라크 총리 무스타파 알 카드히미는 지난 월요일에 미국의 공격에 비난을 쏟으면서
이 공격은 이라크 영역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간주했다. 그렇죠. 어차피 엄밀히 그 미국의 공습으로 인한 그 포탄은 분명히 이라크 땅에 떨어진 건 사실이죠. 그거 자체로 지금 보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라크 같은 경우는 수니파, 시아파가 아주 많은 국가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란하고 지금 아주 친하고 있죠. 물론 이란하고 그 시리아만큼 친밀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급속도로 이란과 친한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사일이 엄밀히 이란 용태, 그 이라크 용태도 떨어졌으니까 이것에 대한 비난, 미국은 주권 침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보는 입장으로 비난하고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시그널은 반미의 시그널, 그리고 이란에 좀 옹호하려는 시그널을 현재 보내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이라크 총리 역시 그렇죠.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라크가 어떤 외교 행보를 걸으려고 하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라크의 행동을 볼 수 있고요. 이란은 뭐 당연히 뭐 어떻게 나올지 알지 않겠습니까? 이란 외무부 대변인 사이드 하티브 자대는 좀 더 강력한 말을 하죠. 미국이 자행한 것은 해당 지역의 치안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해당 지역의 불안정 속에 나오는 희생자는 결국 미국 자신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피해는 자기가 볼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무덤 파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발의 발언으로 지금 판단되고요. 이것을 아주 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란은 뭐 당연히 반미 정서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최근에 라이시 대통령이 아주 강경 보수파로 지금 당선됐는데 그 외무부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 인물의 입장이 여기에 똑같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같은 맥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시리아도 역시 미군의 공습을 받은 쪽은 맞잖아요. 일단 뭐 이유야 자기 방어긴 하지만 그래서 시리아 외무부도 주권 침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국경 지역 자국에 대한 공격 이런 말이 꼭 들어가요. 사나 시리아 공식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 시리아 외무부는 미국의 이 시리아 이라크 국경 지역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을 크게 비난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시리아 역시 정부군 자체가 이란에 아주 큰 편을 먹고 있고 사나는 그 시리아의 우리로 치면은 KRS 뭐 그런 데입니다. 아주 국영방송급 그런 뉴스인데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죠. 이것도 역시 지금 아사드 정부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지원 받고 있고요. 러시아에도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사에 나오는 이 단체, 국제기구 및 국가가 총 4개 개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 미사일 공격을 받은 지역 두 곳이랑 이 배후 세력 하나 이렇게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대표적인 유엔 언급을 했다는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행보가 참 걱정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핵합의 협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요원해지고 있는 그런 기사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쉽게 핵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유보가 되거나 할 텐데 미국으로서는 채찍과 당근을 써서 일단은 이란이 적당히 올라올 수 있게만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란이 일단 핵합의 무대로 일단 권투장으로 나오게 하되 너무 펀치를 세게 날리면은 뭐 이제 프록시 스테이트나 프록시 밀리티아스 이런 쪽을 통해서 하면은 또 펀치 날려주는 그런 바이든의 행정부의 전형적인 정책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라크, 시리아는 시아 라인으로서 전형적인 국경도 일단 그 국경에 대한 공격도 했으니까 주권 침범 뭐 이런 키워드 가지고 이란에 대변을 했고요. 그리고 유엔 같은 경우는 갈등 해소, 평화 유지를 하지만 의외로 미국 공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는.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이 기사금을 보면은 인민동원군의 도발, 뭐 이라크 인민동원군의 무슨
불법적이고 이런 얘기 없지요. 미국 공습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현지에 있는 이라크 인민동원군 PMF 여기에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부분이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요, 친이란 세력들이 그 이라크, 이란에서 어떻게 지금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지,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왜 이란 핵협상에 좀 더 난항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앞으로도 좀 더 exciting, interesting한 뉴스가 있으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미수였습니다.